어제 이제 서울 고법에서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네네네. 연기를 했습니다. 네네. 6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이거 좀 예상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만약에 끝까지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로 탄핵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파기환송심 자체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네. 뭐 대법원 상고심도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네. 정말로 너무 말도 되지 않는 기일을 정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네. 선고일 지정하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급하게 기일을 잡고 한 거는 뭐 상고 기각일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했지 이것을 정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9일 만에 전압 회부되고 9일 만에 이게 파기환송 결정을 할 거라고는 판결할 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저희가 정말 상상 초월의 일들을 항상 벌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5월 15일 그 파기환송심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제 기일이 연기가 돼서 네.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는 이 사법부와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내란성 질병 이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놀라게 되고 네, 네, 말도 안 네.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칠 네, 수밖에 네. 없는데 결국 이제 5월 1일 있었던 이 조이대 네. 조이대의 희대의 판결 네. 그 이후에 진행됐던 프로세스를 보면 서울 고법에서도 네. 어떻게든 그렇죠. 빨리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뭐 이 서류도 전달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절차거든요. 5월 1일 판결하고 5월 2일 오전에 바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배당이 됐어요. 배당되자마자 또 기일까지 바로 5월 15일로. 그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5월 15일로 잡았고 또 이제 그 피고인 소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일반 우편으로 등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하고 그게 한 2, 안 3회 되면? 정도 안 되면은 이제 특별 송달로 진행을 하는데 네. 첫 송달부터 바로 집행관 송달로 특별 송달을 시작해 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소환장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네, 바로 전달하겠다 이거예요. 네. 무조건 15일 날 재판을 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아마 사법부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건데도 저희가 이게 당연한 것도 제가 참 안심해야 되고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5월 1일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 더 네, 힘을 네. 내야 되고 뭉쳐야겠구나.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네, 네, 네. 정말 이 비상사태가 네. 터진 것처럼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이걸 알리고 네, 네.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오마이 TV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시면서 네. 국민들이 또 만들어내는 승리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저도 뭐 이번 그 12.3 계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말 사법 쿠데타도 저는 우리 쿠데타. 국민들이 네. 힘을 모아서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 고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 거죠. 네. 이것도 입장을 내면서 이 네.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뜨끔한 거예요. 그렇죠. 찔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헌법 116조에 예.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네, 헌법의 1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공선법 11조에는 예.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날 때부터 예. 개표 종료 시까지는 뭐 사형 무기라든지 7년 이상의 그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은 이렇게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어떤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균등한 그렇죠.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운동을 좀 공평하게 네. 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네.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 선거 운동이.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 정말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그렇네요.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딱 네. 썼던 문구가 저는 그게 딱 눈에 띄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대법원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뭐 골프와 뭐 협박 관련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그럼 너희가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번 공판 기일 또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봐라.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계속 지키고 여론조사 있는데 보면. 그렇다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 선거인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반 선거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파기환송이 되고 나서도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린다는 네.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대선에서 이렇게 완주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자기들은 선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봤을 때 너희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뺏는다든지 그렇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라. 이렇게 예.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아, 그건 진짜 딱 고등법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네. 진짜 뭐 대법원에서 한 건데 그건 자기들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됐고 이재명 후보도 어제 뭐 입장을 내면서 뭐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일단은 이 상황까지 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해서 네, 네, 후보로 네. 활동하는 데에는 네, 네, 네. 걸림돌이 사업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됐고, 어제 연기했다고 하고. 지금 물론 뭐 아직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 연기가 안 됐는데 음. 그것도 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 연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네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6월 3일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날 정말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그 헌법 84조와 관련된 해석이 있겠지만,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은 그때로부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네. 쭉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 후보로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후보 선출되고 등록까지 했는데 네. 주저앉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너무 많이 맞습니다. 진짜 얘들이 고통스럽겠잖아요. 그런 짓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한덕수, 김문수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 정권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란 종식되지 예. 않고, 네,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네.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 고법에 이런 재판 연기도 나왔고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고 다 연기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 네, 사건의 네, 파기환송심이었는데 네, 이게 네.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사법적 걸림돌은 네. 사실 사라졌다. 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또 뭐가 튀어나올지 그렇죠, 몰라가지고 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끝까지 일단은 견제와 감시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준비는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계속 이 눈과 귀를 열고 네, 네, 오마이 맞습니다. TV 함께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조이대에 대한 이 확고한 뭐 의지 이제 국회에서도 보이고 있고 네, 네. 이제 공수처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특검 전에는 어떻게 네, 나올지 네, 좀 네. 지켜봐야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점이 또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가 됐지만은 네, 파기환송심의 이제 결과 그 재판 결과와 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제 당선된 이유일 네,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선 네, 이후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파기환송심이 또 그 날짜에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이제 헌법 84조죠. 네, 네. 여기에 대해 내란 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네, 이 네, 헌법 네, 조항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네.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서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거든요. 근데 원래 법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입법 취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법을 규정을 했는지, 네. 왜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집행을 끈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84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95년도에 결정문에 언급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서 일반 국민과는 달리 네.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음. 이거는 개인의 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소추에는 공소를 제기한 기소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모두가 금지한다는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아하.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그런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은 당연히 당선 이후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또 어떤 짓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정말로. 얘들은 우리는 뭐 이거는 기소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 아예 대통령 재직 중에는 아예 수사 자체를 그 재판 자체가 재판을. 진행되지 정지된다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예. 저는 참 이런 것까지도 법을 개정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해야 참, 되죠. 네, 이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니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되는데 네. 이런 법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버리고 집행하고 적용해버리니까 법을 정말 꼼꼼하게 이제 만들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정말, 구체적으로 네. 다 그렇죠. 명시해가지고 네, 해야 네, 돼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속 터지게 그러니까요. 쳐다봤습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지금 직위원 사태 때문에 구속기관과 관련해서도 이게 시로 할 게 아니고 날로 해야 된다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게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할 정말 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러면 6월 18일에 재판이 열리면 네. 그러니까 열리게 되는 상황으로 안 갈 것이다. 그렇죠. 네. 6월 18일 네, 네, 그 네. 재판이. 네, 그러니까 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6월 18일 재판 열려가지고 또 당일 선고 네, 네. 당선 무효를 밀어붙이고 뭐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할 거다라는 건데 네. 6월 18일에 그럼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실 저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5월 15일 파기환송심이 안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5월 15일 재판도 당연히 안 열리게 하는 게 집중을 했었어야 되고, 근데 일단은 기일이 연기가 됐지만 이는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열릴 거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행을 한다? 그러면 바로 또 탄핵해야죠. 이거는 정말로. 네, 일단 법 개정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네. 뭐 6월 그 재판 전에 법이 개정되면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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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재판 가능성은 없다. 중지가 네.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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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